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내년이 시작되면 제 인생에 약간 2막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요. 1월 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귄 기간을 따져보자면 거의 한 5년 반? 6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귀고 얼마 안 돼서부터 동거를 시작을 해서 거의 사귀는 내내 150일 정도 빼고는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오늘부터 같이 살아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의 축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자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세세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제가 또 고민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귀차니즘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가성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하이 퀄리티도 아니고 그냥 딱 보통의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결혼의 A to G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제가 본식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이제 얼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결혼식 전까지 준비했던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프로포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는 프로포즈를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서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미 같이 살면서 우리는 결혼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동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로망도 없었어요. 명절쯤이었나? 그래가지고 본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울프강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소고기 집이었는데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그때 남자친구가 저 몰래 준비한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목걸이를 주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로맨틱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막 자기는 또 영상 찍겠다고 막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막 취조하냐고 그런 식으로 후다닥 이제 저의 프로포즈는 지나갔는데요. 제가 받은 목걸이는 쇼메였어요. 비싸죠. 저는 솔직히 좀 받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권을 합친 부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그치? 함께 아껴 써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몰래 사온 거죠. 근데 어떡해요. 뭐 인생에 한 번 받을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프로포즈 얘기부터 했냐면 막상 목걸이를 받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링도 세트로 받으면 너무 좋겠지? 링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브레이브슬릿도 함께 받으면 좋겠지? 남편 것까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쇼메에서 제일 싼 걸 살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TPO가 안 맞는 거지. 그 라인이 아예 달라서 뭔가 이걸 사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미친 척하고 같은 라인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비마이러브를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아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확 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아가 없는 걸 하자니 너무 얇아.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얇은 반지를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과감하게 패스하기로 합니다. 강남도 많이 봤어요. 해서 한 3군데 정도 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디자인이 특출나게 예쁜 느낌이 없었어요. 브랜드는 사실 그 브랜드의 고유의 뭔가 시그니처 느낌이 있잖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저한테 스페셜한 느낌이 없는데 가격이 되게 스페셜한 거예요. 되게 냉철하게 티의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14K인데 지금 반지 두 짝에 200 넘는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나. 백화점은 백화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자. 물론 고유의 브랜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200 넘게 주는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종로를 가자니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둘러본 종로의 반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플링 같은 느낌이 좀 많더라고요. 친척동생이랑 같이 보고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번화가를 갔는데 거기에 주얼리 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봤는데 방금 내가 보고 온 그 강남의 200만 원짜리 반지하고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14K로 했을 경우에 두 짝에 1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방금 14K인데 200만 원짜리를 보고 왔잖아요. 혹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리고 갔죠. 오빠 내가 지나가다 여기 봤는데 괜찮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반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 반지니까 14K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다른 데보다는 좀 싸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18K로 올렸고 저는 가드링까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제 거 반지, 남자친구 거 반지, 가드링 이렇게 해서 140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이 가드링도 18K, 제 반지도 18K, 남자친구 반지도 18K. 24K로 할까 했는데 그럼 너무 좀 색깔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반지가 물론 영원의 약속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질리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 갖다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금붙이를 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18K로 저의 기준에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서 다른 탐욕은 부리지 않기로 스스로와 정의를 하고 이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잘 끼지도 않아요. 어디 나갈 때나 그냥 뭐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갈 때나 끼지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반지입니다. 자,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식장을 예약을 해야겠죠? 홀 투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홀 투어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기 남부 또는 정 안 되면 이제 강남 정도까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남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지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강남으로 올 때 보통 고속버스 터미널로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결혼식이 많을 때 오시잖아요. 진짜 개 막혀요. 무조건 K세권이나 S세권이다. 광명이나 이 근방에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명에는 제가 알기로는 식장이 3개가 있었어요. 광명 역사 안에 있는 식장, 그리고 그 테이크 호텔, 광명무역 컨벤션 센터 이렇게 해서 3가지 식장이 있는데 광명 역사 안에서 하는 건 제 남자친구가 하객으로 갔다 왔는데 주차가 좀 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역사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 호텔을 알아봤어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 호텔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식장을 생각을 했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도시 안쪽에 있는 식장으로 이동을 하시려면 KTX에서 내려서 거기서 택시나 버스를 다시 타고 그리고 식장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으시잖아요. 시 안에 있는 좀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곳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남은 곳이 광명무역 컨벤션 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단독홀이고 뷔페 자체가 이렇게 되게 정갈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식을 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방어회를 눈앞에 써주는데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수족관도 있어요. 무슨 낙지 막 있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은하수 홀이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편하고 이 식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11월에 오픈런을 뛰었습니다. 네, 1년치가 거의 오픈하는 순간 싹 빠져요. 1시 넘어서 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점심시간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12시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굳은 날씨거나 차가 막힌다거나 이래버리면 막 1시간씩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광명까지 차로 차가 안 막히면 2시간 반, 막히면 3시간 반까지도 걸리는데 보통 그러면 거의 4시간 전에는 출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12시씩이면 7시 반에는 다 차를 타야 돼. 그래서 12시에 오면 지방분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저는 1시 20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마 알기로는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공개 안 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식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찰제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음료, 술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은 어린이 식대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식장 딱 견적 보고 나서 나는 비수기에 점심도 피하고 일요일인데 이게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그리고 꽃도 생화래요. 물론 하루 종일 그 생화로 이제 예식을 진행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식장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웨딩 플래너님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2군데를 상담을 했어요. 베리굿하고 다이렉트 웨딩 2가지를 했는데 베리굿은 동행, 다이렉트는 비동행이에요. 제가 다이렉트 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박람회 가면 다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전 박람회를 안 가봤지만 기다리고 있는 플래너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플래너님 저를 보자마자 여기 사진 찍으세요? 막 사진 찍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카페에 올리셔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 웨딩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후기를 올리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찍었어요. 올리진 않았죠.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열심히 올리셔가지고 뭐 한간의 소문으로는 결혼을 공짜로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견적이랑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레스 회사를 물어봤어요.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뭐 엔조 최재훈이나 시작바이 이명순, 하오에 이런 거 제가 좀 여쭤봤었어요.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고 드레스 투어를 했을 때는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적어서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장소인 베리굿으로 갔어요. 딱 베리굿을 갔는데 내가 생각한 상담실은 이런 느낌인데 하는 좀 약간의 고급스럽고 정돈된 느낌? 개별 상담 공간이 있더라고요. 베리굿은 동행을 하는 곳이고 동행을 어디까지 해드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처리도 했습니다. 다이렉트 웨딩이 비동행이니까 저는 뭐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으면 저는 다이렉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업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눈에 엄청 띄게 싸다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베리굿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플래너님 같은 경우에도 막 먼저 제가 봐둔 플래너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좀 꼼꼼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분 아무나 연결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저희 플래너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여태까지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리굿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래너님께서 저한테 부케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본식 부케하고 촬영 부케를 플래너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촬영 부케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부케니까 막 조화처럼 생긴 그런 거 주실 줄 알았는데 풍성해가지고 막 너무 예쁘게 강남에서 이렇게 공수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대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행 플래너님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저는 드레스에 대한 안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샵에 진짜 숨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드레스가 있어! 하지만 그 드레스가 있는지를 나는 모르잖아요. 그치만 우리 플래너님은 안다. 그리고 우리 플래너님은 딱 봤을 때 이거 입으면 예쁘겠는데? 하는 드레스들 있잖아요. 또 그런 귀신같이 다 찾아주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플래너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셨던 드레스가 있는데요. 바로 초록색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후기나 뭐 드레스 목록에서 이 초록색 드레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웨딩 촬영 셀렉 했을 때도 이 초록색 드레스 위주로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드레스였고 아무래도 전문가이시잖아요. 웨딩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랑 신부만의 안목보다는 플래너님과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 얘기해볼게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담백한 결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튜디오 촬영은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모청을 누군가 걸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딩 촬영이라는 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예뻐, 장성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외촬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플래너님하고 계약을 할 때는 스튜디오 아예 얘기 안 하고 드레스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게 꼬모 스튜디오였습니다.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이렇게 인물 위주의 사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좀 배경 위주의 사진이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카메라 삼각대 딱 구도 정해져 있고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포즈 바꿔보세요 착각 이게 보통 인물 사진 스튜디오고요. 신부님 뒤돌아보세요. 네 걸어가보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약간 배경 느낌의 배경 위주의 스튜디오인데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사실 개념이 없었거든요. 얼마가 비싼 건지 얼마가 싼 건지 뭐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플래너님께서 저한테 리스트업을 딱 해서 보내주셨는데 제 스타일은 일드한남이었어요. 가격을 봤는데 나쁘지 않네? 근데 그 밑에 꼬모 스튜디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스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일드한남이랑 같은 회사예요. 근데 꼬모 스튜디오랑 일드한남이 같은데 꼬모가 가격이 더 싸네? 알고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쓰는 층이 다르더라고요. 저 그럼 꼬모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때는 신랑 신부 레퍼런스도 거의 없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후기가 한 팀인가 밖에 없었어요. 완전 신생일 때 저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요 신부님 이 원본 사진 추가 비용 44만 원이 더 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그 원본 자체를 44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4만 원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그 셀렉한 사진만 딱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21만 원에 44만 원 추가해서 총 165만 원 주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그렇고요.
드레스는 3벌을 입을 수 있었고 일반 캐주얼 1벌 해서 총 4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지금은 사진에 대해서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지만 처음에 셀렉을 하러 갔을 때는 와 20장을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여기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제 저를 사진 찍어주신 분을 약간 원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남들은 막 못 골라서 안달이라는데 나는 진짜 고를 게 없어가지고 아주 미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튜디오 작가님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계속 싸게 이렇게 하니까 저희 플래너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었을 수도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그치만 이제 조금 지정을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습니다. 그치만 또 이제 포토샵을 쫙 해주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돈 안 써도 괜찮았을 것 같아. 이런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꼬모 스튜디오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진짜 예뻐요. 한남동에 있어가지고 주택을 통으로 스튜디오를 개조를 해서 저는 지하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 이렇게만 받아서 다른 신랑 신부님이랑 겹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주택 밖으로 나가서 외부 촬영도 살짝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고 해가 진짜 잘 들어오는데 저는 햇빛을 받아야 좀 예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진은 이 자연광이 예뻐야지 사진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쫙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남동이 사실 곳곳이 다 예쁘잖아요. 막 장소 활용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야간 촬영을 추가금을 안 냈지만 해가 빨리 져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약간의 야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찍어주셔서 저 야간 촬영했으면 아마 기절 초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도 아예 못 일어났거든요. 그냥 아예 몸을 두드려 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열정을 가득 담아서 4000슛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2시에 시작했는데 9시에 끝났어요. 7시간을 내리 찍었죠. 헤어 조금 바꾸고 뭐 이럴 때 빼고는 내리 찍었는데 9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말라가지고 웃으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손으로 띄어야 돼.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요? 렌즈가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인공눈물을 넣어도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아침에 메이크업 받으러 갈 때부터 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메이크업에 픽서를 뿌렸어도 이게 점점 사라져. 조명 받으면 덥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덥죠. 제가 5월 달에 찍었어요. 결혼이 내년인데 뭘 그렇게 사진을 빨리 찍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딱 예상했어요. 이번 여름 징하게 더울 것 같아. 난 무조건 더 더워지기 전에 찍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5월 초 뭐 아무튼 5월 중에 찍었는데 저 진짜 여름에 찍었으면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9월이나 10월도 더웠잖아요. 와 진짜 못 찍었을 것 같아요. 저 그때도 더워가지고 쿠션도 심지어 안 가져갔어. 수정 화장을 그냥 괜히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봐주질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찍은 제 얼굴이 잘 나온 사진들은 싹 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셀렉은 8월에 했는데 제가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가서 일정을 좀 바꿀 수 있겠냐 했더니 다 차 있어서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루면 이거는 진짜 이건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8월에 셀렉을 하러 갔는데요. 진짜 처음에 사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사진은 제주 스냅을 찍으시고 웨딩 사진은 딱 고정돼 있는 삼각대 고정돼 있는 조명 아래에서 인물 예쁘게 나오게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포토샵이라는 하늘의 은총을 받고 이렇게 포토샵을 예쁘게 해서 사람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사진이 다 쓸만해진 거지. 이렇게 사람 마음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 4000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눈 감은 거, 겹치는 거 이런 건 다 지우고 4000장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0장 안에도 눈 감은 거 있었고 뭐 이상한 거 있었고 근데 저한테 4000장을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앵스러웠어요. 나는 돈을 44만 원이나 냈는데 내가 삭제하고 싶지 않은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1000장 중에서도 고르기가 어려웠지만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하고 3000장이라는 장수를 줄여서 1000장만 딱 그냥 고르세요 하는 게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자연스러운 스튜디오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 무드가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이 몇 장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 웃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표정을 자꾸 하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무표정으로 찍은 사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전문 모델이 아니고 표정을 지을 줄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시라면 그냥 무조건 웃고 찍는 게 100% 예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약간 진상 마음 올라오게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일단 저는 추가금을 절대
안 내기로 마음을 먹고 갔어요. 사진을 고를 때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그래서 마지막에 딱 요렇게 끝나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고른 사진 중에 가로로 찍은 사진들은 앨범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먹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사진을 고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21쪽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3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고풍스러운 액자는 공짜예요.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액자들은 30만 원인가를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돼요? 제가 그거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7만 원인가 줬거든요. 심지어 돈 조금 추가하면 포토샵도 해주신대요.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약간 짜증났던 점이 뭐냐면 여기 선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 신경 쓸 정도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이 자국이 난 거는 솔직히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 선이 있는 거는. 근데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사진을 찾으러 가기 전에 말을 해줬어야죠. 셀렉이 늦어진 것도 내 잘못, 늦게 가지러 간 것도 내 잘못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추가금 다 받아가 놓고 이거 있는 거를 왜 사진 찾으러 간 당일에 얘기를 하시냐고요. 우편도 파손 위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찾으러 들어갔어요. 이 선이 있어서 다시 원하시면 다시 해드리겠다. 근데 이걸 미리 말을 해줘야지. 이걸 찾으러 간 날 얘기를 해주면 그럼 우리는 시간을 내서 강남을 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저 강남 가는 거 솔직히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냥 괜찮아요. 저 그냥 놔두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열받는 건 그거지. 왜 도착해서 말을 하냐고. 아무튼 여기까지 저의 약간의 화난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문제의 한 페이지. 추가금 진짜 안 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문제의 한쪽씩 들어가는 사진. 이것 때문에 추가금 3만 원을 냈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토샵을 생각보다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받기 전에 사설 포토샵을 맡겼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프린트를 해놓으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너무 잘 보이는 나의 맥북 프로 화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너무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거 눈이 너무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 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열었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을 함께 겸비한 사진이었고요. 뭐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극적이게 얘기를 하려고 정말 기분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진짜 기분이 많이 나빴다면 가서 진상을 떨었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꼬모 스튜디오가 나쁘지는 않았고 모든 게 다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여기 완전 추천.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혹시 자연스러운 느낌의 사진을 원하신다면 꼬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 모든 스드메라는 게 제가 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매번 정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웨딩 업계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 가격에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꼬모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드메에서 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원래는 촬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식 드레스만 입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격이 또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약간 마음속으로 나는 스튜디오 촬영 안 할 거니까 너무 저렴한데 보다는 살짝 힘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 샵에서 드레스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2부 드레스랑 본식 드레스를 100만 원에 빌리면 생각보다 저렴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2부에 한복을 빌리거나 아니면 원피스를 사 50만 원 정도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본식 드레스 50, 2부 드레스 50 하면은 결국에는 100만 원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유명한 제이스포사라고 진짜 가성비가 유명한 드레스 샵이 있거든요. 이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때가 3월, 2월 뭐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투어 일정도 7월 이후에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제이스포사 같은 경우에는 또 끈가봉이어서 이제 나중에 본식하실 때 그 뒤쪽이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그래서 지퍼 가봉 하시는 곳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 또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른 곳이 바로 주빌리 브라이드인데요. 저는 식장이 어둡기 때문에 비즈 위주로 원했고 사실 제 원픽은 더 화이트였어요. 근데 비싼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주빌리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빌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웨딩 촬영을 추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촬영 드레스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다른 추가 금액은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띠용.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법? 웨딩 촬영을 그래서 하는 게 어찌 보면 무조건 이득이다. 외찰 드레스를 안 빌려준다고 해서 이 드레스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식 드레스를. 견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모님 비용 빼고 촬영 드레스 3벌, 본식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해서 총 5벌을 빌리는 건데 144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대해서 식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약간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블랙 라벨, 시그니처 라벨, 무슨 라벨에서 총 3종류가 있대요. 근데 저희 플래너님께서도 블랙 라벨에서도 충분히 예쁜 거를 고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블랙 라벨을 고르기는 했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시즌에 드투를 하셨던 분들은 물론 저보다 가격을 조금 더 내셨고 이브 드레스를 안 빌린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게 막상 드레스를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찾아갔던 그 레퍼런스 드레스들은 다 업그레이드 드레스인데 50% 할인을 해서 88만 원, 50% 할인을 해서 110만 원 추가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레스를 144만 원에 빌렸는데 추가금을 110만 원 낼 일이냐고. 정보라는 것은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찾아본 결과 내가 88만 원 주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할 바에는 처음부터 더 화이트를 했을 거면 이렇게 드레스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그냥 나도 처음부터 투어를 할 걸. 아무 의미 없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드레스를 고를 때 슬픈 마음 갖지 마시라고 꼭 지정 혜택, 드투 혜택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거를 진짜 완전 대박 강력 추천드려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드투 했을 것 같아요. 드투하고 현장 혜택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직 본식 들어가지도 않은 예비 신부의 후회였습니다. 스드메에서 메이크업인데요. 일단은 메이크업은 제가 또 이제 뷰티 유튜버로서 무조건 좋은 곳에서 유명한 곳에서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원픽이 혜림쌤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혜림쌤을 외쳤으나 혜림쌤이 이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예약을 할 때. 지금은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까였다는 슬픈 사연. 근데 많이 하시는 게 그 김알람 뮤네제프하고 에비뉴 준호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목구비에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목구비가 상당히 좀 큰 편이잖아요. 어쩌면 약간 섹시하고 뭔가 이렇게 팝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추렸는데 플래너님이 추천해주신 선생님의 금액을 들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얼리 스타트 비용까지 추가를 하면 120 얼마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얼리 스타트 비용 그거 이제 없어졌다면서요? 혹시나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 진짜 꼭 체크하시고 결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어차피 이렇게 비쌀 바에 그냥 키츠에서 하겠다. 이제 키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뉴진스 친구들도 다니고 제니도 다니고 아무튼 엄청 연예인들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키츠에서 해야지 했는데 이제 키츠 선생님들은 연예인분들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그날을 약속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웨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o sad.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눈썹, 음영감이었어요. 저는 메이크업이 완전 옅으려면 옅거나 완전 진하려면 진해야 되는 얼굴이거든요. 내가 내 얼굴로 30년을 살아본 결과 이게 좀 연약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은 사진에서 좀 너무 흐리멍텅해지니까 이렇게 빡빡빡 들어와야 사진이 예뻐. 고르고 골라서 이제 꼼나나를 골랐습니다. 그중에서 승환 실장님을 골랐는데요.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고민을 했어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여자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만족. 딱 내 맘에 들었어. 제가 촬영 메이크업을 한번 했잖아요. 꼼나나가 베이스가 진짜 난 거예요.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번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베이스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환 실장님이 색조해주시는데 그냥 음영이 좀 빡빡빡 들어갔으면 좋겠고 블러셔는 약간 뽀용한 느낌으로 원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딱 제 피부에 맞게 너무 예쁘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나 걔는 걱정했잖아. 아무튼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약간의 게이득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을 해보자면, 그때는 이제 승환 실장님이셨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몰래 이렇게 염탐을 해보니까 부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제 실장님에서 부원장님으로 진급을 하면 금액이 비싸지죠. 근데 저는 어쨌다 이미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환 부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본식에서도 조금 예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 당연히 잘해주겠죠? 행여라도 이 영상을 이제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거기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가만히 있고 이제 뭐 부탁할 때도 저는 약간 음영이 좋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본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100% 마음에 든다? 1위는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1 예식장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드메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는데요. 2탄은 예식 준비 전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탄 본식, 그리고 본식 이후 신혼여행까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차게 정보 준비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그러면 안녕!